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가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를 위해주고 저밖에 모르는 남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댁 식구 모두가 저를 속였죠. 남편과 신우는 보통의 흔한 남매와는 달랐습니다. 서로 잘 챙기고 사이좋은 남매도 많겠지만 특히 제 남편은 신우를 무척이나 아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사이 나쁜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저나 친정보다 자기 가족만 챙겼습니다. 유치할 수 있지만 저와 신우 중 누구를 택할 건지 묻는다면 남편은 고민 없이 신우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말도 없이 남편은 신우한테 매달 용돈이라면서 큰 돈을 보냈는데 저 모르게 시모와 신우 그리고 남편은 뒤에서 저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죠. 돈도 문제였으나 그동안 신우가 저에게 했던 언행이 저를 더 화나게 했는데 제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사이 좋던 남편과 신우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 제 나이가 이미 30이었는데 2년 연애를 하고 보니 자연스레 서로가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입주 때까지 살 집이 필요해서 당장 평수가 작더라도 집을 얻어야 하나 싶었는데 결혼 비용과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쉽게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친정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상견례 날에도 저희 엄마와 충분히 얘기를 나누시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둘 다 출근을 하면 어머님과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는데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녀올게요. 그래, 차 조심하고. 걱정 마세요. 얼른 가자. 어, 맞벌이어서 아침에 어머님이 밥을 차려주셨는데 저와 남편은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어머님이 저녁을 차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매일은 아니었고 퇴근 전에 어머님이 항상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훈아, 나야. 네, 어머님. 퇴근 준비하니? 네, 이제 나가려고요.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아니요, 오늘은 안 먹었어요. 잘 됐네. 그럼 집에 와서 먹어. 국하고 다 해놨어. 네, 알겠어요, 어머님. 결혼 전부터 남편이 타던 중고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로 아침에 남편과 출근을 같이 했고 퇴근은 각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집에 오면 남편과 같이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한 적도 많았는데 굳이 야근을 할 게 아니라면 저녁을 먹기도 그렇고 정시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일찍 와서 어머님과 더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만나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죠. 고맙다. 사업이라는 게 회사원처럼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될 때는 수입이 없기도 한데 그래도 성수 씨는 꾸준히 매출도 잘 나오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내가 지은이 너 이런 마음씨가 참 마음에 들었어. 요즘 누가 시댁에 들어와 산다고 하니 어려운 결정 해준 것도 너무 고맙다.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은 저에게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해주셨어요. 시댁은 20평대 구축 아파트였는데 그래도 방이 3개라서 어머님, 아가씨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각각 방이 있었고 방은 크지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만큼 저도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만 있으면 어차피 나가야 하니까 좋든 싫든 잘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쉬는 날은 저도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밥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다짐에 복병이 되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가 저를 싫어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말투나 행동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어서 서로 비슷한 구석도 많았는데 특히 남편은 어릴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신우는 더 어린 나이였으니 남편이 많이 챙겼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두 사람은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우가 오빠인 남편에게 대들 때가 많았는데 남편은 동생이니까 다 받아주는 게 맞다고 하면서 감싸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동생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애가 남다르다고 생각해서 잘 몰랐는데 같이 살다 보니 두 사람의 관계에 저는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느낀 거지만 신우가 저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 시댁 식구한테 저도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잘 알아서 신우와도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나이가 어려서 제가 동생처럼 생각하며 지냈는데 특유의 톡톡 쏘는 말투에 상처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다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지만 유독 저한테만 그러더라고요. 어느 주말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신우가 갑자기 제 외모를 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언니. 네, 아가씨? 근데 언니는 머리가 왜 그래요? 제 머리가 왜요? 너무 이상해서요. 나이에 맞게 스타일을 바꿔보면 어때요? 그리고 언니 옷도 되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는 거 알아요? 다 같이 TV를 보고 있던 중이라 신우의 이런 말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외모를 가지고 지적하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어머님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영주 너 왜 그래? 그래, 가만히 있는 언니한테 왜 심통을 부려? 내가 뭘 그냥 전부터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지금 말한 건데 다 나한테만 그래. 신우는 그렇게 신경질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괜히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난 네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는 것도 예뻐. 영지체가 괜히 심심한가 보다. 가만히 있는 너한테 저러는 거 보면. 그래도 어머님이나 남편이 신우를 혼내는 분위기여서 저도 더는 걸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이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나 남편이 외출해서 집에 신우와 단둘이 있는 날은 신우가 저한테 자꾸 뭘 시켰습니다. 새언니, 지금 바빠요? 아니요. 왜요? 저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언니가 좀 튀겨줄 수 있어요? 좀 전에 점심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출해서요. 알겠어요. 직접 해서 먹으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때는 신우가 손을 다쳐서 반깁스를 하고 있던 상태라 제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가 전까지 계속 같이 살아야 하니 이왕이면 신우와도 잘 지내보고 싶어서 저도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이런 부탁 외에도 슈퍼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 달라는 부탁도 했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어서 거의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을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신우가 야근을 했는지 외식을 했는지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자려고 누웠더니 저보고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차려줄래요? 이 시간에요? 아가씨, 밤 11시예요. 알아요. 밥 차리기 귀찮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줘요. 저 좀 씻고 나올게요.
피곤해서 자려는 사람한테 라면을 끓이라니. 좀 황당해서 직접 끓여 먹으라고 하려는데 남편이 나섰습니다. 영지야, 언니 피곤해서 자야 돼. 내가 끓여줄게. 정말? 그럼 오빠도 같이 먹자. 그럴까? 오케이. 얼른 씻고 나와. 내가 시간 딱 맞춰서 물 올리고 있을게. 혼자 먹으면 맛없는데 잘 됐다. 그럼 나 씻으러 간다. 자기야, 얼른 들어가서 자. 라면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해놓을게. 알았어. 남편이 나서준 건 다행이었지만 뭔가 기분은 별로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굳이 저한테 밥 차리라고 시킨 신우한테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암튼 더 말해봤자 한밤중에 시끄러워지기만 하니까 씁쓸한 기분을 뒤로 하고는 방에 들어와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웠더니 거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쓰는 방은 특히나 주방 바로 옆이어서 라면 먹을 때 나는 소리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어찌나 다정한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부부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따로 살아서 어쩌다 한번 신우를 보고 산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겠지만 한 집에 살다 보니 신우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저만 느끼는 게 있었는데 신우는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 같이 있을 때 제가 함께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보였는데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거나 제가 대화에 끼면 제 말에는 대답을 잘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죠. 처음에는 섭섭해했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신우와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선 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저도 받아칠 수밖에 없다 보니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이 아가씨에게는 오빠이자 아빠의 역할도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신우는 남편을 정말 잘 따랐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애틋하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 아끼는 게 그냥 보일 정도였죠. 좋게 말하면 남매가 사이 좋은 거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도 했는데 저보다는 여전히 신우를 많이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뒤 신우의 생일이었는데 그날도 저희는 조용히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매년 신우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겼는데 이번에도 신우 생일 때 주려고 미리 화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생일날 아침에 방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이었는데 신우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니 언니, 오늘 뭐 잊은 거 없어요? 네? 참, 됐어요. 머리를 말려요. 아침부터 톡 쏘듯 저런 말을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좀 황당해서 따라 나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신우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영지야, 생일 축하해. 역시 오빠는 알고 있었구나. 하나뿐인 동생 생일을 어떻게 까먹냐.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나 봐. 언니는 내 생일 모르더라? 아가씨,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선물은 저녁에 주려고 했는데 여기요. 자기도 선물 샀구나. 거봐 영지야, 언니가 왜 몰라? 아, 언니도 알고 있었어요? 난 또 모르는 줄. 거기 놔요. 제가 선물을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신우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제가 들고 있던 선물을 그냥 바닥에 두라고 했습니다. 아가씨, 그래도 주는 사람 성의가 있지 직접 받아요. 거기 두라고요. 왜 이래, 좋은 날에. 주연아, 그냥 영지 말대로 해. 너도 얼른 출근 준비해야 하잖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싸우기도 싫었고 출근 준비도 해야 해서 아가씨 말대로 저는 들고 있던 선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신우는 또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가요? 아가씨가 바닥에 들어가 해서 놨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두라고 했지 던지라고 했어요? 아가씨, 말은 바로 해요. 아까 성수 씨도 있고 어머님도 보고 계셨는데 제가 선물을 던졌다고요?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그만해요. 저도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남편이 방에 들어왔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왜들 그래? 아니, 오빠. 언니 왜 저래? 선물을 막 집어 던지는데 내가 그걸 받아야 해? 영지야, 던지긴 누가 던졌다고 그래? 오빠는 대체 누구 편이야? 결혼하더니 변했어. 오빠도 언니랑 똑같아. 신우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으면서 우는 척 연기를 했는데 남편은 자기 동생이 우니까 또 달래주러 따라 나가더군요. 이날 어머님은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는데 저는 출근 준비를 다 마치고 아침도 안 먹고 출근했습니다. 도저히 신우를 마주보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출근 후 점심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점심 먹었어? 어. 아직도 기분이 별로구나. 왜 전화했어? 저기, 오늘 영지 생일이니까 자기가 기분 좀 맞춰주면 어때? 내가 언제는 아가씨한테 안 맞춰줬어? 그래도 당신도 노력하는 거 아는데 오늘은 영지 생일이잖아. 싫어. 내가 정말 선물을 던졌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만 안 한 걸 했다고 우기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건 못 참아. 그리고 평소에 아가씨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해? 나 봐서 좀 참아주라. 영지가 철이 좀 없잖아. 어? 기분 풀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신 나서서 사과를 했죠. 신우가 저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하면 저 대신 사과를 하고 제가 기분이 나쁘면 자기 동생 대신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중간 역할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은 정말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어서 일부러 친구와 약속을 잡아 늦게까지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남편도 없길래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 이제 집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어디야? 아직 퇴근 전이야? 시끄러운 거 보니 회식해? 아니, 오늘 영지 생일이잖아. 그래서 엄마랑 영지랑 같이 나와서 밥 먹었어. 이제 들어갈 거야. 남편은 그러면서 피곤할 테니까 저한테 먼저 자라고 했는데 옆에서 신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언니가 여기 온다는 건 아니겠지? 아침에 그러고 출근했는데 오겠어? 남편과 전화를 끊고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빨리 분가를 내서 나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와 불편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신우 때문에 짜증나고 화도 났는데 따로 나가서 살면 신우와 마주칠 일은 더 이상 없겠지 싶었어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어머님은 저희가 나가는 날 많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섭섭하다. 종종 올게요. 종종? 자주 온다는 말은 안 하네. 영지는 끝까지 언니한테 버릇없게 할 거야? 내가 뭘. 너희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내가 가구 하나 못 사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돈 조금 넣었어. 얼마 안 되는데 작은 가전이라도 하나 사. 어머님은 저한테 별 도움이 못 돼 미안하다고 하시며 봉투를 주셨는데 그 안에는 10,000원짜리로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셨네요. 신우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님과는 정도 들고 사이도 괜찮아서 앞으로 종종 시댁에 가서 찾아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드디어 시댁에서 나와 새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없는 형편에 그래도 필요한 가구를 몇 가지 사주셨고
잘 살라고 덕담도 해주셨어요. 아파트는 신축이라 내부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깔끔했는데 29평이었지만 방도 3개에 넓게 빠져서 나중에 애가 생겨도 충분히 오래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나와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신우 결혼 때도 정말 많이 챙겼습니다. 식장 알아보는 것도 남편이 따라가고 드레스 피팅 때도 가서 봐줄 정도였어요. 저는 신우가 알아서 하게 두라고 했지만 남편은 직접 챙겨야 마음이 놓인다기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신우도 가정이 이제 생겼으니 정말 더 마주칠 일은 없겠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많이 서운해하긴 했지만 신우의 일에 전처럼 크게 관여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와 신우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희도 따로 나와 살면서 바빴고 신우도 결혼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서로 얼굴 본 지 오래됐다며 가족끼리 식사나 하자고 해서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 예쁘게 꾸몄네. 커튼은 새로 바꿨구나. 네, 흰색이 더 깔끔하더라고요. 집도 넓어 보이고. 흰색은 때 많이 타지 않나? 생각보다 괜찮아요. 난 무늬 들어간 게 더 예쁘던데. 취향이야 뭐 다 다른 거지 뭐. 암튼 볼수록 우리 며느리 집 너무 좋다. 엄마, 오빠 집이지 무슨 언니 집이라고 그래. 신우는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얄밉게 말을 했습니다. 집 가지고 유치하게 누구 건지 따지는 것도 웃겨서 그냥 넘겼습니다. 자기야, 나가서 밥 먹을까? 아니면 시켜 먹을까? 나가서 먹고 오는 게 더 낫지 않아? 나가기 귀찮은데. 우리 시켜 먹자, 오빠. 엄마도 괜찮지? 저는 나가서 먹고 들어왔으면 싶었는데 신우나 시모가 집에서 편하게 먹고 싶다고 하니 그러기로 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음식으로 주문했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신우가 별다른 말도 없었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문제는 식사를 다 마친 뒤였습니다. 저는 긴 머리를 오래 해서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미용실에 가서 단발을 자르고 웨이브까지 넣었는데 신우가 제 머리를 보고 한 소리 했습니다. 아, 배불러. 그런데 언니, 네, 그 머리 혹시 돈 주고 한 건 아니죠? 미용실 가서 한 건데요. 언니, 농담하지 말아요. 신우는 뭐가 좋다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순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야, 용지야, 너 왜 그러냐? 그냥 예쁘다고 해주면 될걸. 아니, 오빠도 그렇다. 미용실 가서 돈까지 주고 저 머리를 하고 왔으면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지. 언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괜찮기만 한데. 오빠 눈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는데? 아가씨, 제 머리가 어때서요? 한마디로 구려요. 뭐라고요? 아무리 제 머리 스타일이 별로라고 해도 사람을 앞에다 두고 저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터 저한테 항상 쏘아대던 말을 하고 예전에도 제 외모를 가지고 지적한 적이 여러 번이라 저도 할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요? 제 머리가 아무리 이상해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가족끼리 뭐 어때요? 그리고 이런 건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언니네 회사에서도 아무 말 없었죠? 다들 알면서도 말 안 해주는 거라니까요. 좀 기분 나빠도 참아요. 이런 건 직설적으로 말해줘야 하는 거니까. 영지야, 너 안 그러기로 해놓고 왜 그러냐? 내가 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건데. 얼른 언니한테 사과 못해? 아씨, 안 되겠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알았어. 사과하면 되잖아. 언니, 미안해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저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우가 하는 짓이 얄미워서 저도 똑같이 하려고 했으나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밖에 더 듣나요?
그래서 참았는데 결혼해서 좀 철이 들었나 싶었지만 신우는 여전했습니다. 이날 시모는 예정보다 빨리 신우와 함께 집으로 갔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동생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전부터 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영지가 그 정도는 아니지. 당신도 똑같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 보면. 나도 알아. 영지가 철이 좀 없잖아.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라. 이해? 당신이라면 이해하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저러는데? 그럼 다 큰 애를 말 안 듣는다고 때리기라도 할까? 자기가 언니니까 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겨. 남편과 얘기하고 있으면 속이 터졌습니다. 속 터지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니 저만 또 참으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그게 너무 싫어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나 아가씨 너무 불편해.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매번 비아냥거리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아가씨라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아니 대체 당신이 왜 사과를 해? 내 동생이니까 내가 봐도 진짜 철없고 그래. 당신이 그래도 언니니까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영지가 또 저러면 내가 그땐 정말 크게 혼낼게. 어? 약속!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지켜봐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 속을 한 번만 더 긁는 날엔 남편이 먼저 나서서 혼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한참이나 어렸는데 저한테 하는 걸 보면 때려줘도 시원찮은 그런 신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댁에서 김장을 한다며 어머님이 시간 되면 같이 하자고 하셔서 주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 왜 너 혼자야? 우리 성수는? 오전에 잠깐 거래처 들러야 한대서 일 마치고 바로 온대요. 그래? 그럼 우리끼리 먼저 시작하자. 내가 배추 다 절여놨으니까 수육하고 양념하고 하면 될 거야? 네. 어머님은 김장 때 김치를 많이 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이날은 배추가 좀 많았습니다. 영지도 오늘 와서 같이 좀 하자고 했는데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하더라. 결혼하더니 사돈네 신경 써야 해서 바쁜 모양이야. 아,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으면 우리 지훈이가 덜 힘들 텐데. 이따가 성수 씨도 올 텐데요, 뭘.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항상 고마워. 어머님은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볼 때마다 항상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도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다 보니 신우가 얄미운 짓을 해도 시댁에 가기 싫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남편이 왔고 같이 하니까 확실히 속도가 빨라져서 김장도 빨리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하고 바닥까지 치우고 나니 금방 해가 지더라고요. 너네 저녁까지 먹고 가. 어차피 지금 가도 너네 밥을 하든 사 먹든 해야 하잖아. 오늘 담근 김치랑 고기랑 해서 먹자. 네, 어머님. 아, 맛있겠다. 자기야, 여기는 내가 마저 정리할게. 잠깐 쉬어. 같이 해. 성수 말대로 해. 지은이 넌 잠깐 소파에 앉아 있어. 오늘 제일 고생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남편이 자꾸만 쉬라고 해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에 찾아온 사람은 신우였습니다. 아가씨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엄마! 영지 왔어. 내 김치통은 뭐야? 저기 빨간 통 가져가면 돼. 이거 하나? 하나면 충분하지 뭐. 한 통 더 주라. 엄마 김치 맛있단 말이야. 으이그, 그럼 한 통 더 가지고 가. 온 김에 저녁 먹고 가. 아니야, 나 그냥 갈래. 아니 왜 상 금방 차리는데.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먹다 체할 것 같아. 신우는 저런 말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가씨, 왜 저를 봐요? 아니에요. 엄마, 나 그럼 갈게. 정말 그냥 가려고? 시간도 늦었고. 오빠 나 간다. 언니 저 가요. 네, 가세요.
그렇게 신우가 가고 저녁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지은아, 넌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무슨 말? 영지한테 저녁 먹고 가라는 그 말이 안 나오냐고. 내가 아가씨한테 밥 먹지 말라고 했어? 가만히 있으니까 영지가 네 눈치 보고 그냥 간 거잖아.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아가씨가 밥도 안 먹고 그냥 간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밥도 반 이상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종일 김장을 해서 어깨매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가씨 때문에 남편과 저는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아 말도 안 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쉬는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썼고 집에서 살림만 하며 지내다 보니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쉴 때 제대로 쉬고 빨리 복직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사업이 잘 안 풀리는지 요즘 많이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생활비를 못 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힘들길래 그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거래처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암튼 미안해. 사업이 잘 안 된다는데 그게 남편 탓도 아니고 해서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조금씩 출금해서 꺼내 썼습니다. 그래도 둘이 사는 집이라 당장 큰 돈이 들어갈 일은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살면서 돈이 좀 없는 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와 점점 얼굴 보는 일도 없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했고요. 하지만 며칠 뒤 어머님 생신 때문에 시댁에 갔다가 결국 신우와의 갈등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마침 토요일이라 남편과 일찍 집을 나섰는데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은 뭐 도와줄 거 없냐며 같이 하자고 하길래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신우가 왔습니다. 신우는 자기 남편이 바쁘다면서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조차 하기 싫었지만 어머님 생신이었고 어머님이나 남편은 저에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면서 신우가 뭐라 해도 참으라고 했기에 이날도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또 막말을 했어요. 어머, 언니. 우리 오빠 앞치마 뭐예요? 언니가 입혔어요? 영지야, 앞치마 하는 게 어때서? 같이 음식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가씨도 와서 얼른 도와요. 뭐래? 내가 왜요? 결혼 전에도 안 하던 걸 지금 하라고요? 신우는 제가 같이 음식을 준비하자고 했지만 무시했고 거실 소파에서 시모와 함께 앉아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잠깐 마트에 가신다고 나가셨고 신우가 혼자 거실에 있자 남편이 쪼르르 나가서는 신우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리도 좋은지 웃으면서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저를 계속 화나게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들어와. 얼른 음식하자. 알았어. 조금만. 남편이 저러니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의 행동이 더 문제였습니다. 여보! 알았어. 오빠, 나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뭐 먹고 싶은데? 주스 줄까? 아니, 나 부침개 먹고 싶어. 그래? 마침 오징어 사왔는데. 여보, 우리 영지가 부침개 먹고 싶다는데 해줄래? 저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와서는 여보, 내 말 안 들렸어? 지금 빨리 부침개 한 장 할 수 있지?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 지금 고기 손질하고 있잖아. 갈비찜부터 해야 돼. 에이, 부침개 그거 금방 하지 뭐. 그럼 당신이 해. 난 요리 못하잖아. 당신이 해주라, 저는 남편을 노려봤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치만 보며 쭈뼛쭈뼛 거실로 다시 나갔는데 신우가 씩씩대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우의 행동은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 저 부침개 하나 해줘요. 언니, 언니, 제 말 안 들려요? 저는 신우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또 따라 들어와서는 신우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언니, 부침개 해달라고요. 여기 오징어도 있네. 이거 넣고 해물파전 해주면 되겠다. 언니! 아가씨, 저 지금 노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거 어려워요? 요리 좀 한다고 되는 거야, 뭐야? 신우가 계속 주방에서 비아냥거리며 말을 하길래 화가 났지만 꾹 참았는데 바로 그때 신우가 제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가 제 옆으로 가까이 오길래 또 뭘 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순간 제 귀에 대고는 언니! 부침개 해달라고요! 저는 그 순간 귀가 너무 아파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일시적인 건지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바로바로 대답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남편은 제가 엄살이라도 부리는 줄 알았는지 제 걱정보다는 그 상황에 본인이 부침개를 해주겠다며 신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남편은 그제야 저한테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지훈아, 괜찮아? 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무슨 극한 걸로 병원을 가. 아니, 잠깐만. 지훈아, 많이 아파? 말 시키지 마.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는 급히 가방을 챙겨서는 병원을 가자고 했고 입고 있던 앞치마도 못 벗고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 귀 상태를 보고는 다행히 고막에 손상이 생긴 건 아니지만 통증이나 불편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청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고막에 문제는 없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귀가 너무 아파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었는데 남편은 바닥에 앉아서는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통까지 온 저는 너무 아파서 대꾸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렇게 약 기운에 잠이 들었고 새벽 일찍 눈을 떴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연달아 톡이 계속 왔습니다. 원래 저와 남편은 서로의 핸드폰은 안 보는데 메시지가 계속 오길래 슬쩍 봤습니다. 그런데 신우 이름이 보이더군요. 오고 가는 메시지를 보고 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신우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한테 용돈 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저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도 아니고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을 보냈고 액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그 정도 액수라면 저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저는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는 따져 물었습니다. 지훈아, 아침부터 왜 그래? 지금 몇 시야? 그런데 그거 내 폰 아니야? 맞아. 뭘 보는 거야? 너 나 몰래 아가씨한테 돈 줬니? 뭐? 이번 달은 용돈 보내는 날이 지났는데 왜 아직 안 보냈냐고 아가씨가 톡을 보냈네? 이리 줘! 왜 나 몰래 내 폰 뒤지냐? 톡이 연달아 계속 오길래 본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히네. 당신 나한테 요즘 힘들어서 생활비 못 준다고 했으면서 아가씨한테는 계속 돈을 보냈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생각해봐라. 내 동생을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결혼하고 회사 그만둬서 쓸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편은 신우가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둔 순간부터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시댁에도 그간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렸는데 신우한테까지 돈을 계속 보내다 보니 저한테 생활비를 주기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 네 동생 네가 챙기는데 누가 뭐래? 그런데 200만 원이 적어?
내가 예전에 친정아빠 무릎 수술 때문에 돈 좀 보내드리자고 했을 때 너 뭐라고 했어?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지 않았냐? 친정 챙기는 건 싫고 돈 줄 필요 없던 네 동생은 그렇게 챙기고 싶었어? 영주도 돈 필요하지, 안 그래? 결혼하고 회사 그만뒀는데 걔도 쓸 돈이 필요하잖아. 생활비를 적게 준다는데. 그건 아가씨가 알아서 할 문제야.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제 네 동생이 내 귀에 무슨 짓 했는지 봐놓고도 너는 내 걱정은 하나도 안 되지? 그게 뭐?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잖아. 오히려 너 하나 때문에 내 동생하고 사이만 멀어지게 생겼어. 네가 오죽 못났으면 동생 같은 애랑 툭하면 싸우고 집안 분위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냐? 야, 그렇게 네 동생이 좋으면 나가. 신우 집 가서 살아. 내가 뭐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아냐? 나간다 나가. 남편은 제 말에 갈 곳이 없을 것 같냐면서 큰 소리를 치고는 당당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자기 동생 때문에 제 속은 엉망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을 보며 이혼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나가더니 왜 왔어? 지은아, 내가 미안해. 어? 화 풀어라. 싫어. 나도 더는 못 참아. 그리고 네 동생 보고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해.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했어. 직접 가서 미안하다 사과하면 될 거라고. 그랬더니 영지가 아주 난리가 났어.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신우집에 갔다가 바로 집에 들어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신혼에 갔던 남편은 당연히 자기 동생이 반겨줄 거라 생각했는데 신우 남편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저한테 사과하라는 제 남편의 말에 오히려 화를 내며 남편한테 온갖 막말을 하며 무시하고 빨리 나가라고 했답니다. 제가 이혼 얘기도 꺼냈다는 말에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남편의 미온적인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한참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신우와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신혼에 가서 이혼 얘기를 했더니 신우가 그 얘기를 그대로 시모한테 했다고 하더군요. 이혼이라는 말에 시모가 대체 무슨 일이냐며 오자마자 저에게 화를 냈는데요. 아니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내쫓냐? 그리고 이혼이 장난이야?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나간다고 한 거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동안 그래도 며느리는 너 하나라 좋게 보려고 애쓰면 살았다. 그런데 감히 내 아들을 내쫓아? 신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우리 오빠 쫓아내는 바람에 우리 집에 와서 저만 욕먹었어요. 어쩔 거예요? 우리 남편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그동안 우리 남편한테 용돈 받아 쓰느라 좋았어요? 어머니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받으셨던데. 그게 뭐? 네가 우리 집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아들이 생활비 주고 있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래 지은아. 그건 엄마 말이 맞아. 너 만나기 전부터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 드렸어.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나하고 의논하는 게 맞아. 아가씨 용돈도 그렇고 나 모르게 뒤에서 몰래 돈 주고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나 신우가 오히려 더 날뛰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하고 살았는데 이혼이라니. 대체 뭘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우리 오빠가 맘 약하니까 괜히 큰 소리 쳐보는 거지 뭐. 그리고 좀 꾸미고 살아요. 여자는 나이 들어도 계속 꾸며야 하는 거 몰라요? 그 와중에 신우는 또 제 외모를 가지고 지적했는데 아파서 몸 상태가 엉망이었는데 신우의 말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항상 저한테 그랬죠? 가족이니까 말해주는 거라면서 제 외모 지적했던 거. 그런데요? 저도 가족이니까 말해주는 건데요. 아가씨 눈썹 문신에 아이라인 그리고 두피 문신까지 대체 어디서 한 건지 몰라도 너무 티나고 이상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되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아침마다 열심히 화장은 하는데 맨날 들짜서 그것도 주변에서 이쁘다고 해주니까 정말인 줄 아나 봐요? 지금 그 말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들어보니 어때요? 기분 나쁘죠? 다른 건 몰라도 면전에 대놓고 외모 지적은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혼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왜 못해요? 제가 결혼한 사람은 남편인데 이 남편이란 사람이 중재를 못한 것도 귀책 사유예요. 그거 모르세요?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시댁과의 갈등으로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습관이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쭉 일기를 써왔는데 신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내용도 일기에 고스란히 적었습니다. 또 신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서 상담받은 내역도 있었고 신우가 문자로 저에게 폭언을 하거나 외모 지적을 하는 등 신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댁에서 지낼 때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에도 신우는 아무렇지 않게 비아냥거리며 제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다 녹음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신우 때문에 화가 날 때면 남편이나 친정 엄마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내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것도 제 주장에 뒷받침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우의 행동으로 혼인 생활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우한테 받은 폭언과 모욕 등으로 일기를 쓴 것과 신우의 욕설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우를 폭행죄로 고소도 했습니다. 제 귀에 대고 고함을 질러서 제가 다쳤는데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 때문에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병원비까지 한 번에 다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괜히 한 번 큰 소리 치는 거라 생각했는지 자기 동생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혼 소송을 했더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또한 신우는 저한테 고소까지 당하니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평소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애틋한 남매처럼 보였으나 서로 상황이 급해지니 서로 헐뜯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책임져. 나 지금 고소당한 거 우리 남편이 알았다고. 어쩔 거야? 야, 그걸 왜 내가 책임져? 그러길래 누가 그런 짓을 하래? 나야말로 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혼하든 말든 그거 내가 알 바 아니고. 뭐야? 이게 진짜... 신우가 집까지 찾아와 남편에게 따지고 드니 남편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그렇게 아낀다던 신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니, 엄마도 내 몸에 손 안 대는데 오빠가 뭐라고 날 때려? 당장 사과해. 네 언니한테 사과하라고. 누가 내 언니야? 넌 더 맞아야 해. 그만해! 그만 때려! 그걸 보고 있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굳이 제 손을 쓰지 않아도 둘이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신우는 폭행죄 성립으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우한테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저를 찾아와 잘하겠다고 했으나 저는 단번에 거절하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짜증이 났어요. 지은아, 우리 아직 안 늦었어. 다시 재결합해서 잘 살아보자. 어? 나 이제 영재한테 용돈 주는 일 없어. 우리 엄마한테 주는 생활비는 좀 줄여볼게. 다 끝난 마당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제 더는 찾아오지 마. 지은아, 진짜 이렇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 가정에 더 신경 쓰라고 했잖아. 이제부터 그럴게. 어? 싫어. 저는 그렇게 전 남편과 깔끔하게 정리했고 귀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나니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회사로 복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힘들어서 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복직 후 적응도 빨랐고 회사 일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이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저도 모든 게 다 처음이라 모든 결정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갈 테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럼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